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7일 마감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다양한 현상을 보이죠. 네, 여러분들도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랍고요. 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 정말 다르죠. 최근 들어서 날씨 변덕만큼 주식시장의 변덕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장마도 이런 장마를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장마, 집중호우도 지금 거의 여름마다 지금 비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이렇게까지 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요. 태풍 피해가 컸었죠. 그렇죠. 우리는 태풍에 대한 항상 공포가 있었지, 이 장마나 집중호우에 대한 경보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급격히 나온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기온 변화로 인해서 바뀌듯이 주식시장도 금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어떤 돈의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변화의 어떤 가장 중심인 돈의 머니 무브먼트, 돈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야 되죠. 이 돈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실 건데, 뭔가 영화를 보는데 뭐가 이게 딱딱 떨어져 나가죠. 이거 뭐지? 예를 들어서 탐 크루즈가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탁탁탁탁 일어나는데 그들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디자인 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자꾸 제가 하는데,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 이미 이제 그 기획자에 의해서 초안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완성이 되는 데까지 있어서 기획자 의도는 분명히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림이 처음에는 이런 그림인가 하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새로운 그림이 나오듯이 현재 주식시장은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인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못했겠지만 그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기괴한 모습, 우리가 예상했던 여의도 불꽃 축제 불꽃 폭발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는데 길었고,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일부에서 보여줬던 그 화력의 2배, 3배, 10배가 나오는 엄청난 폭발을 보여줬고, 그러고 나서 그 폭발이 이제 마치 5년, 10년 계속 이어질 것 같이 그 폭발이 보였는데 실적으로는 하루 만에 불꽃쇼가 끝이 나버린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불꽃에 아직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상태죠. 눈이 너무 부셔서 나 지금 약간 실명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불꽃에 지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정신 좀 차려야겠죠, 우선은. 네. 그래서 어제 불꽃쇼와 오늘 현재 불꽃쇼가 나서 보니까 이 여의도 한강 주변이 완전히 온통 쓰레기밭이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죠. 어제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 일단 집에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뭐야, 아무도 쓰레기를 안 치우고 간 거죠. 먼저 개판인 거죠. 시민의식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 지금 주식시장은 그들이 그렇게 좋다고 했던 2차 전지나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100배, 10배 수익 날 것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걸 투자한 사람, 에코프로를 150만원에 산 사람, 금양을 19만원에 산 사람에 대한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의 냉혹한 현실이죠. 앞으로 이런 경험을 수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그날은 여러분이 죽는 그 전날까지거든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본인은 죽었지만 주식은 죽기 전까지 갖고 있었던 거죠. 죽어야지 명의가 변경되니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다 팔던지, 팔지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제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죽기 전까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이 성질의 이 물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 지식, 그리고 테크니컬한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결혼해서 아무런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지식 없이, 경험 없이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자를 처음 만났어.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100% 사고가 터지죠.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직장을 들어가면 얼마나 큰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등병이 군대 딱 들어가자마자 뭐 병장들처럼 막 이렇게 노련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하는 군인이 없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다고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수준이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벨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레벨이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레벨이 낮은 사람이 있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뭐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뭐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서 뭔가 납품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의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납품하시던 분이 의사로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식도 그렇게 뭔가 레벨이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그 판단에 대한 수준은 어제 이제 2차전지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본인이 한 판단에 대해서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 나는 그럼 난 레벨이 최악이었나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서 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냥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정상적인 지식 수준을 가진 주식 투자자라면 어제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팔고 2차전지를 사는 게 맞다, 맞은 올바른 판단이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정확하게 그렇게 시장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디자인되어 있었던 거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공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한 그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정밀, 그냥 초고수, 최악의 사기꾼들이 가장 머리가 뛰어나죠. 의사, 판사, 변호사, 초엘리트 집단들이 의외로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럴지 아세요? 그런 분들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정말 정밀한 계산된 완벽한 시나리오가 필요하거든요. 그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세팅해서 사기를 딱 치면 사이즈가 50억, 100억짜리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의사, 변호사, 판사들을 속여 나가면 자기는 엘리트니까, 자기는 똑똑하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은 100가지 점검을 다 해서 오케이가 나면 그 사기는 이제 완벽하게 범죄가 되면서 결론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똑똑한 놈은 그 100억을 갈취하고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안 걸리게 또 세팅을 다 해놓겠죠. 완벽 범죄 수준까지 갔겠죠. 저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합법적이에요. 마지막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것들이 합법이라는 거죠. 어제 금량을 19만원에 판 주식 투자자는 불법이었나요? 합법이었나요? 예, 합법이었죠. 예. 그 다음에 어제 에코프로를 150만원에 판 사람은 불법이었나요? 합법이었나요? 예, 합법이었습니다. 153만 9천원에 판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50만원에 사서 153만 9천원에 팔았죠. 이게 불법인가? 아니죠. 기관 투자자예요. 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50만원의 주식을 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펀딩 자금으로 100만원까지 올려서 150만원에 다 팔았습니다. 불법인가요? 합법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예.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로 어제까지, 아니면 어제까지, 자, 여기서 제가 100억씩 사고 100억, 500억, 1000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20억치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 수익을 내고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보면 통정거래, 일정매매, 자기매매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예. 외국인이 이때 12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0만원에 30만원 주식 땡긴 거, 그 전에 50만원일 때 이 30만원 주식 샀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인가요? 합법이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의 운동장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거의 산악 훈련을 한다고, 등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기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대충 주식 샀는데 대박 났다는 10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90명은 다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있는 100명 중에 90명은 다 괴롭다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네.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먼저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이제 2차 전지를 사신 분들이 좀 저는 걱정된다라는 방송을 어제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2차 피해를 또 봤네요. 예. 어제 맞고 오늘 또 맞았습니다. 20%. 오늘 장중에 하한가 가는 게 아닌가 방송을 하나 찍어드렸는데 다행히 하한가까지는 안 갔네요. 근데 거의 뭐 금년 같은 경우는 장중에 27%, 28%까지 빠졌으니까 이거 하한가 진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최저가가 28.91%. 예, 거의 하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그래도 다른 2차 전지가 하한가까지 가진 않으니까 그래도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량이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예.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일단 현재 스코어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스코어 2차 전지가 나온 게 없고 현재 스코어 리튬이 생산된 게 없습니다. 발굴한 것도 없고 채굴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엊그제는 이제 하락음봉 피레침 얘기 드렸는데 어제는 오늘은 뭐 이 종목들이 그냥 장대 하락음봉이네요. 조금 이제 또 개념이 다릅니다. 자, 피레침 같은 음봉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주식의 캔들은 우리 투자자의 심리가 이제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핵심적인 캔들은 어떤 캔들이냐? 예, 상승하는 캔들이죠. 장대 양봉 캔들이죠. 갭 상승하는 캔들이죠. 장 열리면 막 3%씩 떠서 출발합니다. 도대체 누가 사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누군가가 50만원에 샀던 누군가가 100만 주 샀던 누군가가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10만 주씩 5%씩 뛰어서 출발시키는 가격에 그냥 사자 주문을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통정 매매에 가깝죠. 근데 이게 통정인가요? 아닙니다. 난 좋아서 샀어요. 난 10만 주 더 사고 싶어서 5% 뛰어서 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너 왜 10% 높게 5% 높게 시세 조정해서 샀어? 너 시세 조정하려고 한 거죠? 아니요, 그냥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아니잖아.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제가 왜 아닌지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금감원 직원이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의 주식이에요. 그렇죠? 자, 119만 4천원에 싹 다 수익 난 걸 싹 다 팔았습니다. 너 왜 금량을 5만원에 100만주 매집해서 10만원일 때 갭 상승시키고 15만원일 때 또 10만주 갭 상승시키고 19만원에 왜 다 팔았어? 너 왜 그랬어? 너 이거 시세 조정하고 너 주가 작전 세력이지? 아니요, 저는 전혀 아닌데요. 그냥 저는 이게 좋아서 이때 샀고 이게 그냥 이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팔았는데요. 아니잖아, 너 시세 조정했잖아. 아닌데요. 너 일로 경찰 불러와. 너 일단 잠깐 조사받자. 그냥 조사하세요. 그럼 증명을 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죠?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게 현재 현실입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졌습니다. 자, 갭 30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 공이 3개 나왔다. 이제 공간이 창, 윈도우, 갭이라는 거 일본에서 이제 캔들 도지 캔들 혼마 문의사가 이제 캔들을 만들어냈는데 창문이 열린다는 거죠. 뭔가 바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바람. 어떤 바람? 상승의 바람. 우리가 문을 제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어서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근데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났던 이런 갭들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5% 떠서 출발하네. 시가가 6.62% 떠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은 뭐죠? 시가가 보합. 그 다음날은 시가가 8.3% 떠서 출발했습니다. 예, 갭이 계속 여기 또 시가가 2.9% 떴어요. 하나, 둘, 셋. 공이 3개가 이제 난 거죠. 30.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을 일부러 불러일으킵니다. 왜? 들끓으라고 여러분 흥분해라고. 예, 여러분 흥분하세요. 이 주식은 다음날 아침에 3%, 5% 떠서 출발하니까 종가에 무조건 사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광고를 하는,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치약 하나 팔 때도 연예인이 와서 이 치약은 너무 좋은 치약입니다. 이빨만 닦으면 이빨이 하얘져요. 근데 실제로 하얘집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이 가장 이빨이 하얀 연예인을 불러와서 쫙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갑자기 이병헌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 하얀 치아가 되길 원하세요. 이 치약을 쓰세요. 이러면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어차피 3,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닦았는데 안 하얘지죠. 그럼 우리가 그 LG 생활 건강에 전화해서 야 씨 왜 이거 치약 샀는데 왜 이빨 안 하얘지냐고 막 따지면
한 10년만 써보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그냥 웃고 넘어가겠죠. 근데 그거는 취약의 얘기고, 우리는 지금 1억씩, 2억씩 여기 돈을 탄 거죠. 몇 천만원씩 돈을 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1000만원을 샀습니다. 5%, 10% 수익 났을 때 팔 수 있을까요? 지금 방송 보면 뭐 3년만 투자해라고 하는데,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1억 샀어요. 3년 뒤에 내가 한 10배 올라간다 치고 한 10억 돈을 벌 것 같은데, 여기서 장 열리자마자 막 3%씩 5%씩 막 급등합니다. 15만원에 사는데 19만원 가요.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예, 못 팔죠. 아무도 못 팔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한 12, 3만원, 이 부분에서는 그냥 거의, 신규 투자자들은 그냥 맹하니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아무도 수익 실현도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주식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제 뭔가 좀 정신이 화들짝 약간 냉수마찰한 것처럼, 네. 이게 이 사람들 말로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좀 불안하기 시작하는데, 그치. 우리가 일단 금량이 지금 당장은 2차전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 그 광산도 뭔가 했는데, 올 뭐 연말이나 내년에 뭔가 시작을 한다고 하죠. 근데 시가총액은 벌써 10조까지 넘어갔어. 야, 지금 현재 7조입니다. 6조 8천억. 이 기업의 가치가 정말 6조 8천억 정도 되는 수준인가? 보자. 매출은 2천억 찍었네. 영업이익은 130억이고 작년에 300억 적자 봤네. PR이 47배네. 지금 현재 PR은 얼마지? 기업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는데, 재무제표는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한번 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거죠. 앞으로 돈을 많이 번다 하는데, 근데 문제는 돈을 벌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에서 2차전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만든 걸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아직 공장도 없어요. 리튬도 뭐 온다고 하는데, 리튬도 아직 안 왔어요. 채굴도 아직 안 됐어요. 광산 가동도 아직 안 됐답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광산 채굴되고 돌아가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의 주가만큼 올라가 버린 거죠. 문제는 왜? 선행해버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예, 선행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계산을 하고,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니까 이런 정도 돈을 벌 거니까 주가는 한 20만원 정도 적정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하고 얘기하고 주가를 올려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면 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게 언제? 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러니까 5년만, 10년만 투자하세요. 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설득이 당한 상태인 거죠. 근데 설득은 다 당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11만 8천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중차대한 시점이 온 거죠. 당장 여러분의 말은 맞지만, 유튜브 방송도 말이 맞지만, 근데 그건 너네들의 얘기고, 내 돈 1억이 지금, 보니까 8천만원이 돼 있는 거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1억을 모았지? 내가 매년 200만원씩 지금, 어떻게 이 돈을 모아왔는데, 내가 지금, 매달 200만원씩 저금을 해가지고, 미친듯이 안 먹을 거 안 먹고, 고생해서 친구들하고 밥 한 끼 안 사고, 쫀팽이, 스크류지 영감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겨우 모아서 이제 결혼하려고 지금 모은 돈인데, 예식장 지금 잡아놨는데, 아니면 우리 아들 지금 내년 대학 등록금 하려고 지금 1000만원 모아놨는데, 그런 돈들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돈이, 성질이. 그런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주식을 샀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틀려지면, 그리고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2차전지 공장이 내년이 착공하기로 했는데, 3년 뒤에 착공하면 어떻게 되지? 리튬 광산 들어갔는데, 리튬이 생각보다 순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어차피 주식시장은 루머도 도니까, 긍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나쁜 악성 루머도 있거든요. 공매도꾼들이 자국난쳐서 주가를 반토막 만들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시작돼 버리면 얘네들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차전지도 있지만 해외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CATL 뭐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럼 얘네들도 지금 올해 막 10배, 20배 올라갔나요? 2020년도 보시면 2021년을 381 홍콩달러 찍고 심찬해서 지금 마이너스 40% 돼 있습니다. 전 세계 2차전지 1등 회사죠. 그렇죠? 캐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네, 보다 더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죠? 더 좋다고 하기 기술적인 거 빼고, 예.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한 14%인데 쟤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거의 25%, 예, 이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차전지만 꼭 유독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쟤네들은 뭐 리튬 광산 없었을까요? 걔네들은 그냥 뭐 땅 파서 지금 흙으로 막 2차전지를 만들었나요? 쟤네들도 분명히 리튬 뭐 이런 관련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10배, 15배까지 올라가야 되었었던 것일까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도 뭐 어차피 뭐 비가 왔으니까, 장마가 있었으니까, 이상기후가 있었으니까 이미 뭐 피해 폭우로 인해서 피해 다 봤는데, 다리에 물이 이제 잠겼는데, 이제 와서 그 관련돼서 조사를 해봤자 그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늘 그래왔다는 거죠. 과거에도. 오늘 웃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는 주식시장은 이상한 현상을 보였는데,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만드는 회사 신풍제약이 21만원을 찍고 7천원짜리가 21만원을 찍고 1년, 2년, 3년 뒤에 마이너스 99%가 나서, 거의 98%가 나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뭐 웃기죠. 갑자기 2차전지가 폭락하는데 왜 생뚱맞게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가 왜 뭐 나오지도 않고 약도 없고 뭐 이런 회사가 갑자기 이러죠? 시젠 갑자기 또 왜 이러죠? 네. 제넥신 백신 만든다고. 예, 이런 회사들이 당시에도 13만원 찍고 거의 90%가, 지금 93%가 하락한 주식인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손절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주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주식이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다는 거죠. 네. 다 손절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주시장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 CGA 제일제당, 넷마블, 신풍제약, 티로빅스, 미래컴퍼니,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뭐죠?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주식이 7%나 올라간다고? 웃기죠. 웃깁니다. 예. 하이닉스 적자 발표했거든요. 이제 10% 올랐습니다. 현대백화점, 현대제철, 네이버, 그 안 움직이던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 아니, 좋아요. 그 2차전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제 굳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이든 세력이든 전체적인 어떤 펀드 매니저들, 돈을 다루는 어떤 머니 무브먼트를 움직이는 핵심 세력들이 시장에서 펀드 하나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불꽃쇼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빵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빵빵빵 터지는데 일부러 숨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한 3분 정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뒤통수를 치듯이 갑자기 한 100발, 200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을 미친 듯이 쏘아 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저효과가 일어나겠죠. 3분간, 5분간 정적을 흘렀던 그 시점에서,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좋았어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빵 터지니까 더 감명이 크게 오듯이, 어제도 2차전지가, 이제 뭐, 많이 올랐겠구나 했는데, 불꽃쇼를 내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현혹돼서,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정리하고, 이제 2차전지를 사는 게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늦어버리면 이제 영원히 못 산다. 그래, 사자. 그렇게 어제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지금도 하고요. 앞으로도 또 조정받으면 또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근데 다행인 점은, 아까 장중에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나머지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한 부류는 빠졌죠. 네, 손절하는 부류는 일단 대기 상태로 돌아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손절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내게 반짝을 해주니까 일단은 손절에 대한 타이밍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펀딩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거 다 정리해 라고 위에서 상급자가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보시죠. 어차피 망했는데 뭐 조금 더 본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2차전지 갈아타려고 2차전지 갈아타 했는데 2차전지 빠지네. 조금만 더 보시죠. 그래, 좀만 더 보자. 어차피 뭐 이제 뭐 이거 답이 없는데 뭐. 근데 또 2차전지도 빠지니까 그럼 좀 더 지켜보다가 뭐 아니면 좀 싸지면 사든지 아니면 뭐 로봇 쪽으로 좀 가든지 아니면 좀 생각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이 웃깁니다. 어제는 그렇게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한 시간당 100mm씩 폭우가 쏟아지다가 또 오늘 지금 해가 짱짱하고 막 기온이 30도 40도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날씨처럼 주시장이 급변하기도 합니다. 조울증 환자 보시면 계속 울다가 갑자기 뭐가 누가 코미디언이 아니면 친구가 뭐 동료가 야 이거 봐봐 이거 겁나 웃긴다 유튜브 딱 보자마자 미친듯이 웃고 있습니다. 조증과 우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기저효 상하 변화폭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주시장이 변동폭이 커지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금리가 높잖아요. 지금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3%, 4%, 5%를 준단 말이죠. 그냥 굳이 내가 지금 여기서 주시장에서 10%, 20%, 30%, 100% 벌 거 아니면 나는 은행에서 돈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폭등시켜진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은행 돈을 좀 빼내려고 했던 그런 작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봐봐, 2차전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너 은행에 3년 맡겨서 몇 프로 받아? 10% 받습니다. 야, 이거 한 달이면 100% 나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오늘 그런 일반적인 주식들도 오늘 막 지금 10%씩 이렇게 뽑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새로운 머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브먼트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쇼일 수도 있습니다. 펀드 주시장이 너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거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금리가 높으니까 돈이 유동성이 없으니까 돈이 돌지를 못하니까 이건 돈을 돌리려면 어디서든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화력을 쏘아 부어서 엄청난 불꽃을 보여줘야지 그 장롱속에 있던 돈, 저 은행 쪽에 있던 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누가 죽든지 살든지 뭐 아니면 도박판 같이 주시장이 흘러갈 거예요. 투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이제 세팅되어 있어 어떤 섹터를 중점적으로 다시 불꽃 화력을 쏘아 붙이느냐가 이제 그건 기관 투자자들 마음인 거죠. 이제 그거를 딱 찍어서 가면 너무 좋겠으나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1000명 중에 한두 명.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뭐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아시다시피 뭐 마라톤 투자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배당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주식을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투기랑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시세를 이용해서 뭔가 엄청난 폭등하기 직전에 종목을 포착해서 막 폭등이 되거나 이런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서 뭐 펀드 매니저 뭐 증권회사 직원들, 사장님들, 뭐 무슨 자산 운용사 운용하시는 분들 다 만나봤는데 뾰족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다 대부분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 그게 현실인데, 근데 여러분 일반인이 잘하기라는 쉽지 않은 거죠. 분명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단타 잘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수익률이 엄청 좋으신 분도 있고, 2차전지 다 먹으신 분도 있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명 중에 10명은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90명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면서도 나만 왜 이렇지? 나는 주식하면 안 되나 봐. 맨날 후회하면서 주식창 보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이 대다수 1000명 중에 900명이 다 그런 분들이다. 그러니까 후회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게 그런 건가 보다. 다 후회하면서 하는가 보다. 주변에 주식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면 대부분 주식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별반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한두 번 이렇게 막 수익 났다고 잘하는 사람 있죠. 한 1년, 2년 지나서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다 꼬라박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건 확률 게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랑 똑같은 거죠. 동전을 내가 한 번 딱 던져서 잘 봐봐. 나 뒷면 나올 거야. 한 번 딱 던졌어요. 그럼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이때가 가장 높죠. 근데 10번을 던졌습니다. 제가 앞면과 뒷면에 나왔을 때 뒷면으로 제가 계속 말하지 않는 이상
감각적으로 자 이번에 앞면 나올 거예요. 이번에 뒷면 나올 거예요. 앞면 나올지 이제 랜덤으로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50%가 될 확률이 더 낮습니다. 40% 정도밖에 못 맞춰요. 왜? 그건 내 판단으로 했으니까. 예. 그게 1000번 던져 보십시오. 그럼 더 낮아지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100번 거래하고 1000번 거래하다 보면 잘 맞았을 때도 있는데 틀렸을 때 우리가 받는 그 고통, 우리가 느꼈던 심리적인 충격, 손절하고 났을 때 그러면 5%만 수익 나도 팔아버리고 10% 손실 나면 못 팔고 또 5% 나면 팔고 10% 손실 나면 못 팔고 그러다가 밀린 종목은 30% 40%고 수익 난 종목은 2% 3%고 이걸 10번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결국에 계좌는 마이너스 30%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잘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도 살아나고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면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10% 20% 가져가는 게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져가는 게 저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전략을 삼고 가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워렌 버핏이 20% 나왔거든요, 연간.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0년만 20%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복리 붙어가지고 계좌가 2배, 3배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은행보다는 낫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은행 10년 넣으면 30% 나오니까.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하루였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뭐 2차전지로 지금 최악의 수를 두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모두 손절해서 2차전지를 샀는데 마이너스 10% 20% 나신 분들은 일단 우선은 심호흡을 좀 하시고 화살을 이제 2방 맞은 거기 때문에 난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게 정상이다.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좀 주식에 대한 비중을 앞으로 조금씩 줄여 가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주식을 이제 사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동안 기다렸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았다면,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예. 그냥 지금까지 안 좋았는데, 이번 판단이 좋아서 될 확률은 아까 동전 던지기처럼 확률적으로 높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신규로 이제 뭔가 난 태어나서 주식을 처음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내 은행에 한 2, 3억 있는데 뭐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제일 전도 유망한 게 2차 전지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가 뭐 1억 있다. 그러면 뭐 2, 300만 원씩 나누어서 좀 기간 어차피 10년 뒤까지 뭐 성장한다면서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1억을 오늘 바로 사지 마시고 그렇게 나눠서 그리고 늘 얘기 드리지만 주식은 한 개 섹터라든지 한 개 종목을 사지 마시고 10개, 20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정답이다. 섹터도 뭐 게임 섹터, 바이오 섹터, 로봇 섹터 뭐 2차 전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드론이라든지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AI라든지 아직 태동하지 않은 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5년, 10년 내다보고 투자를 해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다. 그럼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잘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차전지로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주식에 대한 대한민국 상위 10%다. 이분들은 굳이 뭐 저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본인이 판단이 맞다. 지금 샀던 그 타이밍과 내가 팔아야 될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지는 아마 본인 판단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뛰어난 투자 통찰력이 있다면 저는 이미 팔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사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또 사는 것보다는 좀 그냥 어디 저기 멀리 하와이로 여행 가서 놀다 오시는 게 인생 전체적인 그림에서 맞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놀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그림들이 또 나오는 타이밍이 또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 증강현실이나 드론이라든지 우주 뭐 도심 항공 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